안녕하십니까? 1차 시에 이어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전자기술과 IT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과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나오면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빌 게이츠로 인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 방식에 아주 쉬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급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자료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었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화 혁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급성장을 이루게 했죠. 3차 산업의 핵심은 표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시대의 어떤 기계 중심에서 무형의 이제 컴퓨터와 전자반도체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와 컨텐츠가 디지털로 된 컨텐츠가 생산되었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상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다양한 데이터 정보 등을 생산, 가공, 처리, 유통을 통해 기존의 제약의 가치를 높이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 방식을 통한 부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의 가상 공간으로 이동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형의 제하에서 무형의 어떤 콘텐츠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홍보와 마케팅의 서비스가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000년 이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이 사실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뱅킹,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은 인터넷 구축과 전 세계 연결을 통해서 ICT의 대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 이 3차 산업혁명을 잘 적응해서 기회를 삼았다고 볼 수 있겠죠. 3차 산업혁명을 과도기에 잘 적응한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삼성이 있을 거고요. 실패한 한 예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LP판의 시대와 CD 플레이 시대를 이제 음악의 권력을 지닌 음반업계들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온 정보의 공유, 즉 분산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른 적응을 못해갖고 도태되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 전반이 물리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생산물이 무형의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다음의 표는요.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입니다. 굉장하죠? 세계 인구 가만히는 한 40억 명이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인터넷 이러면 네이버 웹사이트 정도 생각하겠죠. 클릭해서 전 세계에 원하는 정보를 링크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이 팀 버너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빌 게이츠보다 더 기억해야 할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은 미소 냉전 시대인 1960년도에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정의하자면 TCP/IP라는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크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TCP/IP라는 약속을 가지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전 세계적 시스템을 일컬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의 인터넷은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이런 전문가적인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이제 빼뽕만과 주소 체계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컴퓨터 시스템만큼 어느 정도 사용하려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도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인터넷 인구는 이제 급격히 증가합니다. 69년도 알파넷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인터넷의 이제 사용 인구를 확인하면 급변하는 시대가 1990년대 전후로 바뀝니다. 유럽의 CERN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는요, 크리스마스 휴가 때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왜냐면 이제 이직이 많았고, 그래서 잦은 이직으로 인한 흩어졌던 이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자료를 좀 정리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짧은 휴가 때 만들어진 것이 이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정보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지금의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HTM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HTML로 작성된 하이퍼 텍스트 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문서 간의 연결 기능과 웹 브라우저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 떨어진 어떤 미디어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가 제시한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으로 빠르게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월드 와이드 웹의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빌 게이츠와 이제 상반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분이 이제 특허를 취했다면 현재 이렇게 발전한 인터넷 세상을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단언합니다. 사진은 참 좋아 보이죠. 사람은 그죠. 그래서 팀 버너스 경이고요. 현재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나와서 웹의 발전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요, 1991년 8월 6일 공개한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현장에서요, 사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보화 혁명을 겪고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지금 ING니까 또 한 번의 혁명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전수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힘든 분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세대죠. 아직도. 예. 지금 6, 70년대 세대는 노인분들은 살면서 두 번의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나오더만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래도 디지털하는 개념을
조금 익히고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하튼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적응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이니까 한번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을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지능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능, 초연결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고가 같은 기술 발달로 바튼업 기술의 컴퓨팅 기술로 인한 산업사회 변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튼업이라는 내용은 제가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한 IoT 기술과 빅데이터,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시스템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 및 사회적 격변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탑다운 중심, 즉 이제 규칙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컴퓨팅 기술을 반영했다면요, 자동화 기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기술을 기반으로요,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튼업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처럼 이제 빅데이터, ICT 발달, 인공지능 출현, 그리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로 생각하는 컴퓨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컴퓨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컴퓨터, 언제든지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화 기술이 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많은 교육 직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춰서 교육의 환경도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전과 덧붙여 5G, 차세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4차 산업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차 핵심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면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시작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종을 출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고유 영역 중의 하나인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죠. 본능적이나 자동적으로 행동한 대신에 생각하고 이해하여 행동하는 능력, 생각하고 이해하는 행동하는 능력, 그게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는요, 19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한번 보면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와 학습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정보 기술을 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기계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일전에 제가 분해하고 추론하고 그걸 이제 패턴을 찾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세운다고 했죠. 이런 일종의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겠죠. 다음은
어, 1950년도에 아까 다트머스 컨퍼런스의 어떤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10명 내외의 과학자가요, 학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고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뉴햄프셔주의 하노브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2달간 인공지능에 관한 10가지 연구를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연구들은 학습 기능을 포함한 지능이 가진 모든 원론적인 기능들이 기계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현화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죠? 인간도 그렇죠. 추상이나 개념을 형성하며, 인간이 그렇죠.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자기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기 자신을 진화한다면 결국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개념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배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진은요, 56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인공지능 아버지인 마빈 미스키, 존 메카시 등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수학자, 인지과학, 정보처리, 자동화 이론 등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의 이제 석학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생각하는 지각을 가진 기계를 한번 개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론적인 것이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이 1956년도, 그러니까 제가 앨런 튜링 얘기를 때문에도 50년도 이전에 나왔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논문과 이론이 어떤 초기 이론이 나왔던 것이 거의 6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이 이제 빛을 발한 거죠. 왜일까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낯가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연구자들은, 즉 수학자들이겠죠, 보통. 그래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고급 수학식을 엄청 가르친 거죠. 규칙 있죠, 고급 수학식도. 근데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정도면 기계에게 언어를 가르친 것은 그냥 연구생 몇 명이면 몇 달이면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마저도 컴퓨터 시스템이 늘어서 못할 뿐이지 컴퓨터 시스템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말하는 기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 그죠? 개와 고양이도 이제 구별을 못한 거죠. 세상에 이제 핵폭탄 쏘는 원자력 포물선 그건 다 계산을 하는데 아주 쉬운, 그죠? 어린애조차도 아는 개와 고양이도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한 50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설명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식은 잘 생각해 보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라는 사람의 얼굴을 설명 안 해도 보다 보면서 아, 엄마구나 하는 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자장금은 먼저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덧붙여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전 차수에서 이제 제가 코딩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뭔가요? 사랑이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를 설명하는 것은요, 간단히 보이는 개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개 한 마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옆 친구가 인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대다수는요, 그냥 감으로 제 귀신 알고 그냥 인간이에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 규칙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5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지라고 보니 인간은요, 어, 인간처럼 하려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규칙을 찾고 추론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즉 앞서 말한 바트너 방식의 컴퓨팅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기납적 방식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인공지능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했다든가 규칙 기반에서 탑재를 한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의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인공지능은 검색 엔진 내장 및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간처럼 학습을 시키려면 어떤 기술이 한번 필요할까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즉 비정령의 빅데이터와 이를 학습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 즉 컴퓨터의 발전이 필요하겠죠. 특히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GPU, 흔히 말하는 그래픽 카드요. 그죠? 이전에는 CPU,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중앙정보 처리 장치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학습의 데이터들이 거의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렬로 처리하는 이제 GPU 기술의 발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센서 반도체 이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는 기계인 만큼 인간 본연의 성찰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결국 이 작은 뇌에서 오니까 인간 내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든가 컴퓨터의 발전과 인간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56년도에 그 나왔던 인공지능 기술은 2016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그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가 사실 50년 전, 그 50년 동안 쌓은 성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에 알파고를 또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알파고 프로젝트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네. 보통 이제 인공지능은요, 수익 능력 차원에서 특화형 인공지능과 범용형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화형은 개발 영역에서 있어서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요, 잘 생각해보면 알파고만큼 바둑 잘 두면요, 어느 정도로 다른 기능도 그에 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너럴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부터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에서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능력을 높여가는 강한 인공지능을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계기가 된다면, 인공지능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계기가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마중물인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빅데이터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냐,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성 주기도 굉장히 짧고요.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까지, 즉 비정령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분석 등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3B라고 요약됩니다. 그래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렇게 크기, 다양성,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크기와 특징이 다양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 위해서는 이를 처리하는 속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 앱, 소셜미디어까지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교육, 의료, 교통, 공공 분야까지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옆에 쓴 빅데이터와 상반되는 말로 한번 알았으면 하는 말로 빅브라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1949년도 출판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소설인 1984에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빅브라더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요. 언어와 사고를 통제하여 영구적인 집권을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감시 사회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49년도에 미래를 예측했어요. 마치 지금의 현재 우리처럼
모든 비정형 데이터, 즉 여기 개인정보도 포함이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시받을 수 있음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밖에 나가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를 기회를 이용해서 넷플릭스의 2차 세계대전 다큐를 한번 보면 2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을 재밌게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이고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 언급한 조지 오웰의 1984는 아마도 필독이었죠. 필수 필독이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또 한 권을 한번 더 추천한다면 데이터 과학자 캐시 오닐의 대량 살상 수학 무기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번역본이 나와 있거든요. 도서를 추천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요. 불평등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4차 산업 핵심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IoT, 인터넷 오브 띵스, 또는 요즘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예.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있는 기기, 그죠? 가전 등 사물끼리 연결되어 전체가 협조 연계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또 연결되어서 기계가 학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럼이 이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에는요, 아날로그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의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고 지휘를 하였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초연결된 세상에서는요, 디지털로 된 사이버 세계를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것들이 아날로그 세상, 즉 현실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또 이제 사물 인터넷 도입으로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또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또 세 개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실시간 연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상황을 대처하는 비즈니스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사전에 대처하는 이제 비즈니스로 변경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 시스템, 생태계를 의미를 하거든요. 생태계 비즈니스로 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태계에서 별이 멸종한다면 인류 또한 이제 멸종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무관할 것 같지만 사실 생태계는 다 유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4차 산업사에서도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유되고 컨버져서 융합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고, 이런 걸 의미를 하죠. 자, 이 사진은 1906년대 초 이제 뉴욕의 거리입니다. 여기 마차로 가득한 도로가 보이시죠? 여기에 말 말고 자동차가 함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았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사진은 한 10년 후에 똑같은 거리에서의 사진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수많은 마차는 사라지고 자동차가 가득하죠. 한 대의 마차가 있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사회도 이것보다는 더 급변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때와 4차 산업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알다시피 말도요, 마차도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결국은 사람이 조종하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의 변화에서 인간의 주도권은 뺏기지 않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그 주도권이 컴퓨터 또는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로 주도권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올 게 아니라 지금 ING거든요.
우리가 정보화 혁명을 통해 반복 업무를 인간의 통제하에 컴퓨터를 활용했다면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IoT,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을 초월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공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각 기술은 이제 융합되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구로서의 IT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 및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된 사상으로서의 IT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AI, IoT, 빅데이터, 센서, 로봇,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진 사회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의 기반에 다양한 융합의 산물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의 기능 향상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년 이내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일자리가 한 47%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워업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기술 분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요. 기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제2 언어인 코딩과 통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요. 코딩을 프로답게 다 같이 개발자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처럼 인간의 일반적 사고 능력과 컴퓨터의 능력을 융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컴퓨터, 인터넷, 산업혁명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관해서 짧게 오버뷰를 해봄으로써 소프트웨어와 코딩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그냥 한 권에 요약한다고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각각의 파트별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실제로 코딩을 시작해 보므로써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생각한 것을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램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우리는 미국 MIT 미디어 랩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스크래치를 통해서 기초적인 코딩을 이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